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늘 긍정적이고 싶은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웬만하면 늘 긍정적인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벌써 13화를 저희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갔죠? 너무 금방 갔죠? 네, 너무 금방 가서 량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잘 지냈죠.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번 주는? 웃겨서 못하겠네요. 아, 웃긴가요, 제 질문이?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느 한 주를 만나서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날 2주치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녹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12화 지금 녹음 끝난 지 3분 만에 14화 녹음 다시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양희님께서 스피드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늘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장난 아니죠? 지난주 주제부터. 이게 제목을 듣는 순간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아유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문득 들고, 저도 머릿속에 지금 한 두세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떠오르는데 그중에 굉장히 큰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약간 뭐든지 의심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거를 보고, 그리고 뭘 생각하던 특히 타인에 관련된 거는 더더욱 부정적인 거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있고요. 벌써부터 뭔가 얘기를 오늘 꺼내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사회에서 조장을 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비교하고 평가 내리는 게 더 쉬워져서 쉬워지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꼭 특정 부류가 아니더라도 이게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뉴스 볼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나 혼자도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신 차려보면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정신 차려보면 그냥 내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생기게 되는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고요. 문득 궁금한데,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게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희열을 느끼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대화를 막 해요. 둘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야, 걔는 이래, 쟤는 저래 이러면서 미리 판단하고 막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딱 해서 판단을 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글쎄요. 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건 변태예요? 희열보다 어쨌든 누군가 타인을 이제 깎아내리게 되면,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죠. 뭐냐면 약간 친구나 누군가 어떤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걔는 그래서 좀 그래, 뭔가 이래서 이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사실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약간 깎아내려요. 그냥 싫어, 안 좋은 점을 계속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걔가 차를 샀다, 뭔가를 샀을 때, 에이,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렇게 물질로 풍족하게 됐을 때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나오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시작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미디어나 매체에서 비교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네. TV를 틀어도 심지어 SNS를 봐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싸움도 많고 그러니까 비교나 평가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있어요. 네. 있는 상황에서 나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가 찾아봐요. 네. 찾아보고 사실 사람이 내가 관심 없는 것보다 관심 있는 걸 더 깊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점점 더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보게 되면서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네. 비교를 내리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들과 답변들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자기 욕구불만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저도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왜 욕하면서 친해지고 뭔가를 씹으면서 희열을 느끼고 악플을 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그게 정말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까지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심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을 거기에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뭐 뒷담화 방송에서도 한 얘기긴 한데요. 네. 없는 사람들을 같이 만약에 이제 깎아내려요. 네. 욕도 하고 서로 이제 그 한 사람을 되게 깎아내렸을 때 그 무리에서 어쨌든 친해지는 건 있어요. 네. 그 한 사람을 계기로. 근데 그냥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케이스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달라요. 이게 이제 네.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는 네거티브 끝판왕들이 있어요. 무조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뭐가 됐던 안 좋은 쪽부터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됐던 안 좋은 쪽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그게 맞다고 막 확신을 하고 우겨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뭐 긍정적이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뭘 몰라서 그런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틀렸다던가 아니면은 먼저 답을 내리는 거죠. 뭐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던가 무슨 뭐 동화책 속에 사냐 뭐 가식적으로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진짜 옛날에나 있던 거지 들어본 적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맞다고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답답해요, 그런 분들. 진짜 답답할 것 같고요. 대화가 이제 이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왜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좀 점점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얘기를 하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힘들어서 시간을 보면 같이 대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치게 되죠. 근데 벌써 멍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혀 지금 기분 상할 만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건 없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지. 기분이 상하죠. 사실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평가내리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건 어쨌든 그 사람 얘기긴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나와의 만남에서 굳이 그 얘기를 내가 너와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뭐 가십도 그렇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속 시원해질 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돼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나의 어떤 연인이나 친구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뭔가 이렇게 내가 약간 긴가민가 뭐 연인이면은 뭐 제가 하는 행동이 좀 궁금해라고 뭔가 지인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인이 이제 이렇게 네거티브 끝판왕이면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고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다 알고 있는 팩트인 양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연예 기사, 정치 기사 이런 것도 아직 진상이 드러난 건 없는 상황인데 벌써 지레짐작하는 거죠. 보자마자 그리고 특징이 그거예요. 나쁜 기사나 뭐 나쁜 얘기 같은 경우에 누가 들어도 예를 들면은 뭐 내 남자친구가 가라오케를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 때 누가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연예 기사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뭐 예쁜 아이돌이 되게 떠서 잘 돼요. 그리고 무슨 선행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누구 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착한 사람으로서. 다 가식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슈화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식적으로 꼭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뒤에서 딴짓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걸 이슈화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소속돼 있는 회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는 철저하게 그 연예인을 가지고서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마케팅으로 이용하거나 할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나 불순한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정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양희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어쨌든 언론이나 매체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던 사람이 네. 또 뒤에서는 되게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 저희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접하게 되면서 그게 일상생활에까지 오게 됐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한 연예인이나 어떤 한 정치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것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저렇게 돈 받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다 해서 사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사실 일이잖아요. 그 정치인이고 그 연예인의 어떤 개인적인 맞아요. 일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데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일상생활에서 양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친구가 요새 좀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그러지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어떤 좋은 캐릭터가 등장을 했을 때 와,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이런 좋은 캐릭터가 나타났다라고 기뻐하고 혹시 그 뒤에 만약에 반전이 일어나면 어차피 내가 그 반전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이상은 그 반전이 일어난 이후에 가서 실망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끝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시작부터 의심하고 가식이라는 둥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못나 보여요. 되게 못나 보이고요. 사람이 되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뭐 방송에서 이분법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를 나누는 것도 되게 사람의 본능으로서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기 되게 쉬운 요소 중에 하나기는 한데 네. 이렇게 그냥 일단은 저 사람은 안 좋을 거야. 뒤에서 무언가 나쁜 짓을 할 거고 나 같았어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로 일단 평가를 딱 내려버리면 네. 그 다음부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 맞아요.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떠나서 일단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면 벌써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거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되게 편해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다가 나한테 만약에 어떤 좋은 영향이 오게 뭔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내가 오해를 했네? 그냥 이래버리면 네, 그만인 그렇죠. 건데 사실 그렇게 뭐 안 좋게 자기가 얘기를 했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받는 그런 그 좋지 않은 피드백에 대해서는 그럼요. 정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게 내 앞에서 누군가가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다 들어주고서 그냥 뭐 사실 동조해 줄 때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사실 말릴 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말리진 않지는 않나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내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을 때 네. 그냥 쟤는 원래 저런가 보구나. 쟤는 항상 저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냅둬야 되겠다라고 그냥 두지. 야, 그건 말이야. 사실 뭐 이렇게 좀 성격이 좀 호방하신 분들은 뭐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약간 방관하는 게 오히려 그분을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네. 연인이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계속 그런 식이면은 그냥 안 그렇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한다고 절대 바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죠. 그 외의 관계들은 친구나 지인 관계들은 그런다고 해서 물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얘랑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냈지만 지내보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 싫다 해서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맞아요. 굳이 관계를 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건 또 싫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뭐 슬슬 그냥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생기고 이래서 나한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또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또 성격이 순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그런 오픈 마인드도 잘 없고 일단 자기 의견으로 일단 공격부터 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친구 얘기 방금 양희님이 하셨는데 네. 친구니까 이제 좀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관계가 그만큼 편하면 근데 너 왜 맨날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안 좋지 않아? 라고 일단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한번 찝고 넘어갈 그 상황이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 되게 애매한 관계들도 있잖아요. 애매한데 약간 좀 냉정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된장 같은 게 오래 묵을수록 사실 맛이 있어요. 네. 맛이 있는데 그만큼 냄새가 되게 지독해요. 네. 굉장히 지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오래 알고 지냈고 내가 오래 케어해주고 나를 좀 보다듬어줬던 의리 있는 이제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친구 사이에는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친구라는 정의를 과연 내가 내린 정의만큼 그 사람도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친구가 오히려 더 옆에서 힘들게 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네네. 그 얘기를 늘 들어주는 나를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고 우린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성격이 그냥 웬만하면 타인의 말을 그냥 오죽 저런 얘기를 쏟아낼 데가 없으면 이렇게 쏟아낼까. 나한테 와서 할까. 그리고 원래 성격이 저러니까 그러고 나 어차피 지금 충분히 그 들을 여건 되는데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얘기 들어주면 저 사람도 스트레스 풀리고 좋고 그냥 나도 이 사람이 저 성격만 빼면 다른 건 괜찮아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래 스트레스 풀고 갈 수 있기는 한데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냥 그 상황만 그냥 그 사람 좋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저쪽은 오해할 수 있겠죠. 내 얘기 늘 이렇게 잘 들어주고 같이 동조도 해주고 우리는 둘도 없는 깊은 관계 우리는 의리로 뭉친 관계 잘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반전으로 상대방은 그냥 들어주는 거고 맞춰주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 내가 친구로서 의리로 그래도 네가 만나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네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냐. 나 만났을 때 좀 편안하게 풀고 가 뭐 약간 이런 거군요. 그렇지만 저쪽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쪽을 그렇게 좋게 깊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깊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친구라면 뭐 친구의 정의를 내리는 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르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늘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오래 알고 지냈다면 뭐 처음부터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 알았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맞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랄까 따끔하게 싸대기라도 때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걔는 다른 데 가서 고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고칠 방법이 절대 없기 때문에 진짜 안 차놓고라서 교육이라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 끊을 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쵸.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내 옆에 친구고 그리고 추억도 많이 있으면 그래 너 한번 풀고 가. 사실 스트레스 한번 풀고 가게 도와주는 게 친구일 수도 있는데 완벽한 변화를 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거칠게 다루는 게 좀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거칠게 다뤘어요. 거칠게 다루고 하지마 그런 건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좀 실망하고 좀 약간 서운해할 수 있어요. 서운해할 수 있지만 그 친구도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라는 거를 항상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고 좀 오래됐다면 그걸 내가 이제 처음에는 좀 몇 번 참아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참기가 어렵다. 네. 들어주기가 힘들다면 그때는 좀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게 나쁜 거다. 네. 상대방한테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다.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네.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자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근데 말이 쉽지. 정말 그렇죠. 편한 친구 관계나 편한 연인 사이에서 가능한 거고 상대방이 내 말을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고 존중해 줄 때 얘기지. 그게 상대방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너나 잘하라는 둥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떻다고 왜 너만 그런 얘기를 하냐는 둥 뭐 사실 그런 관계가 친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릴 때나 그쵸. 어떤 관계들이나 특히 이게 친구 관계가 그나마 끈끈하지 연인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훨씬 냉정해요. 그렇죠.
어릴 때야 그런 거 갖고 오랜 시간을 전전긍긍하면서 질질 끌지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고 30대가 넘어가면 그만큼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편한 게 좀 우선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편한 상황들이나 내가 어떻게 보면 일처럼 해결해야 되는 것. 일단 일을 하는 것 같이 느끼게 인간관계가 접목이 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안 주게 되죠. 그렇죠. 아, 이게 뭔가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고민 중에 하나구나. 내가 이걸 뭔가 얘한테 에너지를 쏟아서 바뀌게 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뭐 채무 관계가 있다거나 뭐 어떤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면 조금 더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이 친구가 없어도 네. 내가 그냥 뭐 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나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더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는 철저하게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그게 본인 스스로의 삶마저 얼마나 깎아먹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약간 이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혹시? 그 전에 양희님? 네. 이런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근본적인 해결책 말고 진짜 짜증나요. 듣다 진짜 짜증나요. 기분 좋게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먹이는 방법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아, 이렇게 누가 내 앞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막 늘어놨을 때 기분 좋게 지속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 사람을 굳이 내가 그 근본적인 것부터 잡아주고 싶지도 않은데 듣다 짜증나서 저 인간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을 때 약간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대를 약간 예를 들지 않고 약간 되게 좋은 방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깎아내려서 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내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이런저런. 그때 고민 타파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건가요?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한데 막 내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죠. 아, 나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 사람이 있던 거야. 그래서 듣더니 나를 그냥 신고한 거 있지. 너무 또 사기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소송 중이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깎아내리면서 약간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짜증날 때 네. 물론 굉장히 애정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거 그렇게 짜증이 난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듣다가 좀 불편하면 말을 하죠. 근데 그런 어떤 애매한 관계들에서 약간 그런 게 말하기 애매한 상황일 때 짜증이 나면 저도 그렇게 이제 점점 너그러운 마음이 점점 없어져서 그런지 대꾸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대꾸를 안 하게 되고요. 그냥 대놓고 네 얘기 지루해라는 리액션을 대놓고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한 해결책을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누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해서 뭐 하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감사님 그런 성격이시죠. 네, 그거 지금 왜 해? 그 얘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화에서 그게 중요해? 네. 너랑 나랑 이러려고 만났어? 라고 얘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순간 상대방은 이제 편하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듣기 싫다라는 걸로 그냥 표현을 해요. 나 그냥 그런 얘기 들으려고 너 만나서 지금 밥 먹는 거 아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보려고 만난 거지. 네. 나도 그렇게 시간 많아서 온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둘 얘기를 하자. 우리 둘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를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감자님이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꼭 남을 뒷담화한다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반적인 걸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근데 약간 틱틱거리고. 만약에 만난 분이 감자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직접 연관된 감자님의 문제를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치고 나오면 감자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 대화를 하는데 네, 제 계속 얘기를 부정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감자님이 뭐 하는 연애, 감자님의 뭐 이직이나 어떤 일의 상황, 뭐 감자님의 어떤 사사건건 일상을 자꾸 뭐 그거는 뭐 이런 거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은 없었고요.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한 번도 왜냐하면 진작에
그런 대화까지는 안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대화가 오기 전에 감자님은 그분을 안 보죠. 예, 안 보고 저의 약간 삶의 가치관은 마음이 편하자주의거든요. 내 마음이 편하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황은 안 만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어요. 네. 만약에 됐으면 이렇게 양희님 질문을 들으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내 일을 저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들로 계속 앞에서 한다면 네. 약간 해결 방법이고 뭐고 없이 되게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한 대 치고 싶을걸요? 한 대 치는 걸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되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그러면 더 좀 배신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내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나와 결부된 일이나 뭐 다른 사회적이나 그런 걸로 결부된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부정적으로 말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이랬을 때는 쾌감도 쾌감이 들지만 그런 반전의 결과가 나왔을 때 더더욱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이거는 꼭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정 부류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냥 대중적으로 요즘 사회가 팍팍하니까 그냥 조금씩 다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데 처음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약간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평가 내리는 그런 언론이나 매체와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네. 클릭을 하고 돈을 버니까요. 그럼요. 일단은 그런 거 읽다 보면 같이 분노하게 되죠. 네. 실제로 한 게시판 같은 곳에 아무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 당했고 저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되게 슬픕니다. 어떤 되게 장문의 글을 이렇게 써요. 그럼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읽는 그 텍스트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럼요. 연예 정치 기사만 봐도 그 다른 어떤 반대의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어지간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닌 이상 진짠가? 라는 의심까지는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네, 맞습니다. 내가 직접 클릭을 해서 내가 찾아본 정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신뢰가 높습니다. 이거는 진실일 거야, 정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글, 평가, 비교 평가 내리는 글들을 계속 찾아보고 누군가는 안 좋아, 쟤는 저래서 그래, 댓글을 쓴다거나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그런 행위들을 막 계속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약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죠? 컨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좀 약간 자극적이고 안 좋은 것들만 내 관심사가 그거라면 찾아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좀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에서도 그 안 봐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예를 들면 굉장히 음지에 있는 유흥을 즐기는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난다던가 그런 상황에 본인이 계속 참여를 해서 그런 음지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남자고 여자고 다 뒤에서는 그렇게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요소 자체를 없애면 그거는 물론 그런 분들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일상생활이나 본인의 가족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삶의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또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사회명 기사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세상이. 근데 일을 하러 가면 일하는 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통장 열어보면 통장대로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뭘 봐도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도 왜 하고 사랑도 왜 하고 사람도 왜 만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문득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득 딱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찾는 게 굉장히 처음에 접한 게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쳐요. 어떤 의미 부여를 내가 인생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때 되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딱 들었을 때
계속 그쪽으로만 파고들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순간 누군가가 주변에서 나를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많이 끌어준다면 네. 그건 또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명히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그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피곤하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피곤할 거다라는 걸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커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본인 스스로를 깎아먹는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자기 멘탈을 갉아먹는 행동이라는 거를 모르는데 한번 사람이 생각이 거기에 갇히면 맞아요.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렵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찾아봐요. 네. 내가 관심 있고 좋은 것만 찾아봐서 그 벽돌을 더 많이 쌓아서 더 높게 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변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한마 같은 거 하나 가져가셔서 망치 같은 거 가져가셔서 그 벽을 좀 무너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쌓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소수정예로 몇 명이 있는데 소수정예요? 그렇죠. 특수부대예요. 짜스피스 얘기하는 건가요? 감자님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그 자기 지인들의 말을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들을 준비만 돼 있다면 그렇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그 지인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어야 또 그 조언도 들리겠죠. 그렇죠.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네.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잘 들리겠죠. 이게 되게 그냥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긴 하지만 타인의 삶에 불필요한 관심 좀 끊고 그냥 본인들이나 좀 잘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뭐 다른 것들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 말고 쓸데없는 뭐 연예인 사생활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연애사 이런 거에 뭐 잘못된 걸 찾기 위한 이런 관심들 가지는 시간에 내가 뭐에 열정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찾아서 내 스스로 그냥 그런 것들과 분리돼서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그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되고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정말 내가 보기 싫어도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TV, 맞아요. 스마트폰, 기타 등등 너무 많은데 일단 내가 과연 저걸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능 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극적이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봐야 되나? 사실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보면 보나 안 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 예능, TV 거기서 나오는 거 안 봐도 다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랄까 그 자극받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웃고 떠들고 남을 누군가 같이 비하하면 쟤는 저래서 그래 하면서 또 같이 비하하고 이러면서 사실 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안 봐도 되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다 자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어쨌든 다 그쪽에서도 광고주를 섭외해서 그것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TV 프로그램 중에 꼭 의무로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뉴스조차도 의무로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없어요. 내가 맞는 거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본인 이름 석자를 쳐보세요.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의 정보가 적나라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만큼 내가 찾아보는 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 없다는 것까지 다 찾아봐서 본인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내가 뭘 좋아하고 내 관심사가 이거니까 그냥 나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약간 그런 거 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사기 안 당해. 그리고 어딜 가서도 내가 굉장히 확고하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인정받고 그리고 또 어른이 되고 나면 그런 게 있죠. 네네. 굉장히 되게 어른이 되게 어린 아이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보다 네네. 같은 어른들끼리는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때 뭔가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가본 길을 내가 가보니까 이 길이 진짜 쓰레기야. 너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나는 그랬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뾰로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너는 다를 거야.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들부터가 그런 얘기는 너 아니어도 자기계발서에서도 해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요.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거짓말. 네. 두 번째 더 심한 거짓말. 세 번째 좀 다릅니다. 네. 세 번째가 바로 통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치 갖고 믿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믿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인의 가치나 혹은 타인의 기준의 만족도에 내 가치관을 맞추기 때문에 오는 그런 욕구불만에서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거 외에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떤 욕구불만이 생기고 뭐 어떻게 됐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랬을 때 반대로 내 가치나 어떤 내 여러 가지 기준에 상대방을 또 맞춰서 끼워 넣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래라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우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겪고 보고 느끼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 심리는 절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건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일 뿐이고 또 사람 심리가 내가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남들도 같이 불행하길 바라죠. 내 마음이 부정적일 때 나의 인연이 찾아와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 놓치고 또 놓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바닷가 앞에 집 하나 외롭게 지시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시면서 사시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도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모두가 나같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맞습니다. 주변에서 겪고 본 게 그거일 뿐이지 그게 다고 기사에 나오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찌라시나 기사들도 그런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게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슈가 되고 터지니까 그렇지. 그거가 모든 사람의 그런 상황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모두가 거기에 혈안이 돼서 덤비다 보니까 마치 모두가 그러고 있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 이게 확실히 정말 그냥 크게 봤을 때 그 신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간 세상이 되게 팍팍해지고 이상해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싸움을 붙여야 그 안에서 이득을 봅니다. 네. 그죠? 서로 평가를 내리고 비교를 해야 그 안에서의 시장이 돌아갑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 시장 안에서 비교받고 평가 내리게 되는 약간 어떻게 실험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런 상황들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비단 그냥 본인의 개인 성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 세상에는. 네, 맞아요. 요즘 세상은 사회가 개개인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그 네거티브라는 시선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정말 적재적소에 딱 포인트에만 사용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네거티브 말고요. 대선 토론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멀쩡한 멘탈 유지하면서 살기도 힘든 세상이긴 해도 자꾸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거 생각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자기한테 안 좋고요. 그냥 좋은 것만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자기한테 좋은 것만. 네. 이게 내 주변이나 나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나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 한 번씩 내가 어떤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디 기관이 있나요? 마침 또 점검하기 딱 좋은 1년의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좋네요. 평균 점수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어쩌지라는 공식 기관이 있긴 한데. 있더라고요. 되게 기관이 크던데요. 이사가 그렇죠. 2명이고요. 이사 이름이 감자랑 량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 번쯤 그냥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걸 계기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방송을 듣고 맞아 내 주변에도 그런 인간 있어. 그 인간은 네거티브한 인간이고 내가 억한 감정 이 방송 들으니까 더 터져갖고 걔한테 뭐라고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부터 한번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고요. 양희님 말씀처럼 한 번씩 이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좀 없어질 것 같네요. 네. 이게 좋은 생각 많이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이긴 하지만 그냥 말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살아가는 환경의 분위기는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삶을 대하는 마인드는 내 삶의 진정한 퀄리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선택이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니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요쯤 해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연 받아야 되니까 메일 주소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가 늘 언급하지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어쩌다 이렇게 됐지 검색하셔도 저희와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나 팟빵 어플 정보란에도 저희의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또 신박하게 감자님이 메일 주소를 읽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비트 주세요. 감사합니다. Are you listening? Damn. AJJJ0211@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